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5주차가 되겠네요. 5주차 이미지 메이킹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섹시 스타일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말 그대로죠. 무슨 뜻이죠? 크리에이티브?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는 독창성과 기발함을 살려서 개성적인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모델이 없고 일반적인 예상을 따르지 않고 상반되는 이미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해요. 아침부터 엄청 더듬네요. 그래서 남성복이나 민속 의상 또는 손으로 만든 의상, 또 하이 패션, 복고풍,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 등이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TPO를 보면 패션쇼나 어떤 시상식, 콘서트, 오페라 이런 것처럼 남들한테 굉장히 개성적으로 보여줘야 할 자리, 그럴 때 어울린 스타일이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을 보면 아티스트,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티스트, 한눈에 봐서도 저 사람 예술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이 딱 들도록 아티스트나 댄서나 패션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디자이너들이나 모델들, 그쵸? 그리고 물론 연예인들도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나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뿜뿜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 그런 직업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메이크업은 최소한의 노 메이크업, 그러니까 내 메이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는 모델한테 메이크업을 안 시켜줘요. 여러분들 생얼로 그렇게 사진 많이 찍히는 거 우리 좋아요? 싫잖아요. 더군다나 모델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싫어하는데 노 메이크업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렇게 고집하는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얼굴이라도 좀 반짝반짝 윤인하게 해보야겠다. 건강하게 해보야겠다 해서 크림만, 얼굴에 유분기가 좀 많은 크림만 좀 발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 메이크업이나 굉장히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패셔너블한 메이크업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컬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제한이 없죠.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 색과 이 색이 조합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컬러랑 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면, 선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을 이제 평소에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믹싱하다 보면은 이 면이나 선을 굉장히 잘 표현해서 메이크업을 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특이하고 대담한 헤어스타일.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하고 대담한 스타일. 이것이 평소의 일상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고 약간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 레드카펫이나 패션쇼장이나 시상식장, 콘서트 이런 데서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극도로 비대칭적인 기하학적인 스타일이나 아니면 깃털처럼 손질한 그러니까 깃털처럼 손질한 그런 텍스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깃털을 머리에 붙였다. 뭐 그런 얘기도 되지만 레이어드를 굉장히 많이 시켜서 레이어드를 많이 시켰다는 것은 머리를 층층층층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슈웅 날리면 새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카락에 층이 많은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션을 볼까요?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의 패션입니다. 확실히 크리에이티브는 일반적인 스타일이랑은 좀 반대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형태가 혼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위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광택이 나는 소재인데 밑에는
우리가 뭐 집신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것 같은 자연으로 곧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것들 두 개를 믹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용되는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루엣은 모든 종류의 실루엣을 접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실루엣이 크리에이티브 실루엣이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좀 뭐 느슨하기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또 어깨 라인이 빡 이렇게 강조되기도 하고 그리고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둘 다 허용이 되는 허리 라인. 우리가 여성복에서의 허리 라인은 사실 우리가 없던 몸매도 만들어주는 것이 허리 라인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통짜 몸매라도 어때요? 옷 자체가 허리 라인이 잘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 내 허리 라인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곡선이나 직선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게 뭐 있을까요? 이세이나 모스키노 같은 거는 조금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SNS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장폴 고띠에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 같은 거는 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잠시 멈춤을 하고 장폴 고띠에나 알렉산더 맥퀸 이런 그 이미지를 살짝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하는 정도의 굉장히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재 면에서도 우리가 실루엣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재 자체도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제한이 없고 이제 조금 많이 사랑받고 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소재가 단단하게 짜여 있는 코튼 소재예요. 아무래도 이제 모양 잡기가 좋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짜여 있는 그런 코튼 소재가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패턴도 역시나 거리낌 없이 제한 없이 모든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뭐라고 하면 좀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라는 이미지보다 부조화다, 저것은 우리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부조화적인 패턴 또는 이국적인 디자인 패턴 그리고 또 일반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디자인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패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들한테 부조화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혹은 이국적인 디자인.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되게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국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복의 디자인이나 우리가 기성복으로 입고 있는 이 디자인 외에는 다 이국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국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폭이 넓고 부조화의 패턴 이것도 굉장히 폭이 넓죠. 몸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래시계형의 그런 여자의 그 여체의 그런 실루엣을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반대되는 것은 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것도 뭐 땡땡이와 스프라이트를 막 섞는다든지 아니면 거미줄 모양과 그에 상반되는 아주 결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는 정사각형의 무늬가 섞여 있다든지 그렇게 패턴 자체도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색상도 어때요? 모든 게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크리에이티브는 우리가 독창성, 기발함 이런 것들로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 자체도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지금 써놓은 거 보면은 뭐 블랙, 짙은 회색 계열, 적갈색, 어두운 계열 여기 이제 어두운 계열이었고 뭐 카키나 올리브, 암록색, 보라색 이렇게 어두우면서 흐릿한 느낌. 왜 카키, 올리브, 암록색, 보라색이 왜 흐릿하다는 거야? 우리 노래 직접 보이는데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녹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을 무슨 색이라고 하죠? 한색도 난색도 아닌 중성색이라고 하죠. 자,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빨리 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 봐봐요.
자, 카키 어때요? 녹색 계열이죠? 올리브도 녹색 계열, 암록색, 록 나왔죠? 녹색 계열, 보라색 이것도 다 중성색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우면서 흐릿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라색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빨강색이나 핑크는 여성을 상징하고 파랑색은 어때요? 남성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제 퀴어들, 성소수자들은 어때요? 보라색 컬러를 사용하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성색.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릿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흐릿해. 이것도 그 흐릿한 게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은 그런 중성색의 이미지도 있어요. 이중적인 이중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네온 컬러도 엄청 많이 사용하죠. 특히 우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네온 컬러를 사용해서 어때요? 도입 부분에 강한 네온 컬러를 줘서 시선을 확 사로잡죠. 좋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네, 요런 것들이요. 와, 어마어마하죠. 야옹이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커다란 꽃 패턴이 이렇게 있고 지금 어깨 장식을 이렇게 꽃 주름처럼 표현한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어때요? 이마에까지도 그림을 그렸네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다양하게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멋있어요.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잘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패턴이 강한 이런 수트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를 같이 입기엔 약간 부담스러워도 뭐 이런 자켓의 밑에 단순한 뭐 단순한 팬츠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가능도 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머리에 이런 텍스처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는 정말 포마드 바른 것 같이 반지르르한, 여기는 가운데 가르마를 발라서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보면 엄청 헝클어트린, 일부러 빼콤이라고 하죠. 이제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는 후카시, 네, 그거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풍성하게도 만들었고 질감 자체를 거친 느낌을 이렇게 냈어요. 자, 그 다음 여자의 테마 이미지 마지막입니다. 드라마틱이에요. 드라마틱하다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정말 드라마틱해 이런 말을 조금 많이 하나요? 드라마틱하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드라마틱은 당당하고 멋있는 극적인 연출을 하는 게 드라마틱 이미지예요. 숨 막힐 정도로 당당하고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여성이 이런 이미지에 잘 어울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잘 어울려요? 숨 막힐 정도로 당당하고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여성이 이런 이미지에 잘 어울립니다. 자, 볼까요? TPO를 볼까요? 아무래도 드라마틱하면 남들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마케팅, 패션, 쇼, 축제, 이벤트 이런 거에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줄 때 이런 드라마틱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이런 드라마틱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연예인, 아티스트 또는 코스메틱 종사자, 이 화장품 계열 또는 이벤트 업체 종사자, 패션, 그쵸?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렇게 약간 어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드라마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고 당당해 보이는 파워 메이크업이 적합해요. 그래서 핑크나 바이올렛, 블루, 화이트, 블랙 이런 섀도우하고 핑크, 레드, 누드 베이지 립 컬러 또 핑크 계열의 치크 컬러로 강조해 주듯이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짧은 밥 스타일이나 뒤로 탁 빗어서 넘겨서 매끈하게 묶어서 틀어 올린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자, 드라마틱의 패션을 볼게요. 네, 고전적인 요소를 배제해요. 자, 고전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요건 고전적인 이미지예요 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리고 매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의 디테일은 극소화하고 인위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게 돼요. 그래서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역삼각형, 장방형 이런 실루엣을 연출을 많이 하고요. 어깨 라인도 딱 각이 지고 허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허리는 강조하지 않으면서 스커트는 어때요? 좁아지는 형태. 밑에가 나풀나풀하지 않고 좁아지는 형태. 그래서 딱 장방형, 직사각형 같은 형태나 역삼각형, 어깨가 넓고 점점 좁아지는 이런 형태. 그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 크리스티앙 디올, 도나카렌, 타하리, 입생로랑 입생로랑 드레스 같은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사체도 역시 그래요. 에스카다 이렇게 굉장히 여성의 신체를 트라마틱하게 엘레강스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이 이미지를 사용해요. 자, 소재를 볼까요? 아무래도 아까 뭐랬어요? 장방형이나 역삼각형을 딱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형태를 지탱할 수 있는 소재가 좋아요. 빳빳하고 두꺼운 거. 그래서 두꺼운, 부드럽거나 아니면 아주 딱딱한 그 가공된 옷감, 그리고 광택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아예 번쩍번쩍거리는 옷감. 그래서 두꺼운 공단, 벨벳, 저지, 피혀, 가죽, 모지, 비단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가장 이것들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울 게버딘이라는 소재예요. 울 게버딘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울 게버딘이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조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시상식이나 내가 이제 상을 받거나 이런 자리 있잖아요. 남들보다 약간 단상위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 이제 나중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된다. 그런 이미지에 맞게 우리가 소재를 잘 선택하면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남들과 비슷하지 않게 우리가 같은 블랙 정장 수트를 입는다고 해도 이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폴리에스테르로 된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장과 그 옆에 세틴, 공단으로 된 거,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블랙 수트를 입은 사람, 또 그 옆에는 가죽으로 된 블랙 수트를 입은 사람, 어때요?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존재감이 없이 보일까요? 가장 평범한 그냥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그런 수트를 입은 사람이 좀 존재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 소재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느낌이 나요. 그리고 같은 옷을 입어도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패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패턴이 사용돼요. 그래서 불규칙한 패턴도 사용되고, 추상적인 패턴 사용되고, 기하학적인 패턴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게 하고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 이미지예요. 뒤에 가서 사진을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라마틱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거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콘트라스트가 뭐죠? 콘트라스트 뭐죠? 저기 뷰티 전공하는 친구들 콘트라스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도 콘트라스트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네, 대비요, 대비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틱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상이 기본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흰색이랑 검정색만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 그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색상인 레드, 마젠타. 자, 레드 알죠? 마젠타 뭐예요? 마젠타. 여러분 마젠타 뭐죠? 레드는 빨강이고 마젠타는 뭐예요? 마젠타. 모르는 친구들 빨리 검색창 찾아야 돼요. 이거 교수님이 다 보여줄 수 없어요. 마젠타. 봤어요? 자, 밝은 자홍색, 마젠타나 밝은 자홍색이나 톤 차이만 있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리고 바이올렛, 바이올렛 있죠. 사파이어 블루, 자,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블루 눈동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호박색, 우리 노란색이랑 주황색 중간쯤 있는 호박색. 자, 요런 것들이 또한 사용이 돼요. 너무 심심하지. 흰색이랑 검정색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중간 톤의 색조가 또 뭐가 있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눈으로 직접 한번 봐볼까요? 네, 드라마틱입니다. 자, 검은색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에 뭐뭐뭐뭐 있었어요. 뭐 호박색, 에메랄드 그린, 뭐 사파이어 블루 이런 거. 여기 보면 디테일로 그런 컬러들이 다 들어간 게 보여요. 자, 메이크업 어때요? 눈이 쑥 들어가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와, 너무 멋있어요. 네, 드라마틱. 여러분들이 이런 옷을 입고 어디 밖에 나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여기에서 좀 착안해낼 수는 있겠죠. 이런 느낌의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느낌의 블라우스와 밑에 뭐 검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꽃놀이 갈 때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벚꽃 많이 보러 갔었죠.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 가잖아요. 꽃 보러. 근데 보니까 벚꽃은 주로 이 흰색과 옅은 핑크색 계열이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 시커멓게 위아래로 정장을 입는다든지 까만색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좀 답답해 보이고 안 어울리죠. 근데 마치 내가 꽃 한 송이가 된 것처럼 이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느낌, 이런 소재 이런 거를 살려서 상의를 입어준다면 엄청 잘 어울리는 사진이 되겠죠. 굉장히 화사하기도 하고 꽃잎이 흩날리는 건지 이 여자가 흩날리는 건지 같이 데이트 간 남자가 뿅 갈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성 테마 이미지를 조금 봤는데 어때요? 우리 여학생들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이미지는 사실 뭐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의 이미지는 가장 잘 알고 또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다들 앞으로 뭐를 앞두고 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직종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상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컬러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직종들이 여러분 나가겠지만,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보니까, 우리 항공 서비스 학생들하고 뷰티가 조금 여학생들 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공사의 면접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갈 것인가. 우리 뷰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샵으로 나갈지, 혹은 뭐, 코스메틱 회사로 갈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좀 잘 구축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지금 4주차, 5주차에 계속 테마 이미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면접 봐야 되는 회사, 면접 봐야 되는 기업, 혹은 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공무원 면접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비춰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이제 남성 차례예요. 저 남학생들 이제 여러분 갑니다. 남학생들의 그 이미지 만드는 것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남성의 테마 이미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